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처음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7, 80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던 대전은 여전히 병상이 부족한 상태인데 다행히 다음 주 월요일 세 번째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충남은 일부 지역의 거리 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 괴정동 KT 연수원입니다. 대전시가 이곳을 코로나19 제3생활치료센터로 선정하고 당장 오는 16일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차례 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역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내일부터 CCTV와 차단벽 등 제반시설 설치에 들어갑니다. 수용인원 550여 명으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내년 2월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여전히 중증 환자들의 병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군병원 86병상과 보훈병원 30병상까지 추가로 확보를 했지만 여전히 201병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1,200여 명의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다수가 청주나 공주 의료원 등 타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대전 보훈병원에도 30병상이 추가로 확보가 돼서 우리 지역에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우리 지역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충청권의 공주 의료원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름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대전에서는 연일 4단계 기준이 되는 60명 미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1일 평균 확진자는 49.6명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는 분위기인데 광복절 연휴 기간 확진자 추이가 4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반면 충남은 최근 연일 4단계 기준인 1일 평균 확진자 84명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북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당진시의 경우 선제적으로 내일부터 3단계는 유지하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하루 사이 모두 14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선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모두 22명 발생했고 이들로부터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이 감염돼 모두 6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충남에서도 집단 감염보다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산발적인 확산으로 12개의 시군에 걸쳐 모두 75명이 감염됐습니다. 세종에서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20대 확진자 2명 등 모두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운대 등 부산의 해수욕장들이 폐쇄된 가운데 충남도도 지역 해수욕장들의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부산과 동해안 일부 해수욕장이 폐쇄되면서 피서객들이 충남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며 이번 주말 연휴에는 방역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특별 점검단을 운영해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은 15일 보령 무창포와 태안 27개 해수욕장이 22일에는 대천 해수욕장이 폐장할 예정인데 충남도는 지역 해수욕장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사전 폐쇄 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참 오래된 얘기죠. 충남도가 민자를 유치해 안면도 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게 벌써 30년째인데 매번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공모 방식을 바꿔 다시 도전하면서 충남도는 꼭 성공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실패만 봤던 터라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강지렁 기자입니다. 꽃지 해변을 중심으로 한 안면도를 한국 최고의 해양 레저 휴양단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지난 1991년 나왔습니다. 전체 294만 제곱미터를 4개 블록으로 나눠 1블록은 테마파크와 아울렛, 2블록은 연수원, 다음 해변 문화상업시설과 골프장 등으로 각각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충남도의 장밋빛 청사진은 그러나 늘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997년 민관 공동개발이 무산되더니 10년에 걸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개발 협상도 무의로 끝났고 롯데, KPIH 등도 공모 조건을 놓고 다투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충남도가 이번에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해 다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정지를 전체에 매입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완화했고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겁니다. 부분 매입 또는 전체
임대를 통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개발자가 독창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부여했다는 그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충남도는 50여 개 기업과 사전 접촉한 결과 상당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보령 안면도 간 해저터널과 교량이 개통하는 점, 또 코로나19 여파로 골프 수요가 커졌다는 점 등 유리한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주민들은 복잡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통해 침체된 섬 경제를 살리는 데 환영을 하지만 그동안 실패만 봐왔던 터라 불신의 골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 기대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왜?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이제 투자자가 나타나서 안면도 광활히 개발돼야 합니다. 충남도는 오는 11월 9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고 12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3월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곳 안면도 일대가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 꼭 30년째입니다. 그리고 숱한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희망 고문을 끝내고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한국경륜선수 노동조합은 정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경륜 선수들의 최소 생계 보장과 인권 탄압 중단, 단체 협상 타결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훈련도 노동이라며 선수들의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TJB가 단독 보도한 도로 훈련 중 경륜 선수들의 잇따른 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훈련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세종시청에서 견담회를 갖고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4개 시도지사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 현안인 가수원 논산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과 충남 지역 현안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간소하게 축소된 기념 행사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기림의 날 행사와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독립기념관도 광복절을 앞두고 한중 공동항쟁의 잊힌 역사를 조명하는 뜻깊은 비대면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여생을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에 바친 고 김복동 할머니. 김 할머니를 비롯해 56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안장된 국립 천안 망향의 동산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천안시와 여성단체협의회 30여 명이 참여해 헌화하고 할머니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지난 2017년 제정됐습니다. 참배객들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는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없다며 역사적 비극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안에서도 이렇게 슬프게 아픔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무자비하게 짓밟고 유리한 경우는 없었다고 봅니다. 트럭을 타고 끌려가는 위안부 피해자들. 온갖 고초 속에 수없이 그리워했을 고향집과 가족을 표현한 그림. 9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 전시회가 천안시청 로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실태와 아픈 기억을 생생하게 담은 25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아픈 상처 속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셨다는 게 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천안 독립기념관은 광복절을 앞두고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중 공동항쟁 특별전시를 기획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중 연합군의 독립운동사를 비롯해 중국군과 함께 피를 흘렸던 조선 청년들의 잊혀진 역사와 김구 선생 인장 등 희귀한 자료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화재가 대부분 외부에 노출돼 있는 실외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창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붉은 화염과 검은 연기가 아파트 주위를 뒤덮습니다. 지난 9일 충남 서산에서 주민 수십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아파트 화재의 시작은 에어컨 실외기.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에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면서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만 모두 51건으로 전국적으로도 관련 화재는 706건 발생해 31억 5,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실외기에서 발생한 전기합선. 특히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에어컨 실외기 온도가 5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과열로 인한 합선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에어컨 사용 시 멀티탭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라며 실외에 노출된 전선은 훼손된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대가 함께 돌아가는 상가단지 실외기의 경우 주변 환경 정리가 더욱 강조됩니다. 특히 지상에 설치된 실외기의 경우 주위에 종이와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쌓이기 쉬운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실외기 송풍구에 먼지가 쌓이거나 물건을 쌓아 환기가 되지 않을 경우 과열 위험은 더욱 커진다며 수시로 실외기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현직 해양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태안군 태안읍의 한 도로에서 태안해경 소속 20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고 태안해경은 A씨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할 예정입니다. 대전 대덕구가 어린이 용돈에 이어 각급 학교에 입학 축하금 지급까지 추진하면서 지역 야당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내년부터 초중고 신입생 4,600여 명에게 입학 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필요 예산 4억 6천여만 원은 100% 구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선 7기 들어 재정 자립도가 3.82%로 하락하는 등 구 재정 상태가 열악해졌다며 입학 축하금 지급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뿌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이 지사가 충남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 충남도청을 찾아 양승주 지사와 환담을 나눈 데 이어 기자들과 만나 충남도민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민간공항 설치 등에 있어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지사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이낙연 두 진영 사이의 네거티브 공방은 이번 경선의 가장 큰 위험으로 본다면서도 이낙연 후보 측이 패하더라도 경선 불복 사태까지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계백 장군이 백제를 지키기 위해 쌓았던 황산벌을 감싸고 있는 노성산성의 일부가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논산시와 충남문화재연구소는 노성산성이 외벽 면석이 탈락하는 등 붕괴 위험에 있지만 잔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협축식 구조로 최대 16단 정도 남아있는 석벽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성벽이 고려 중기 이후까지 사용된 흔적을 파악했고 성내에 조선시대 유물과 봉수대가 남아있는 등 지정학적 가치가 조선시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발굴 조사와 성벽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습 차량 정체의 원인이었던 대전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가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 부지로 내일부터 이전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2026년 유성복합터미널 완공까지 5년간 사용될 예정으로 매표실과 대합실, 부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2개 운송사가 25개의 노선을 하루에 250편 운영하게 되며 교통 혼잡 원인으로 지목됐던 버스 승차 공간은 7개로 늘었고 하차장과 버스 대기장도 갖췄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으로 9만 1,810명으로 추산됩니다.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복지 대상자는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됩니다.